이번에 이제 그 지난 주말 정도쯤에 나왔던 기사인데 이재명 대표가 죄수복을 입고 있는 그 합성 사진을 지난 총선에 뿌렸다고 이 이제 그 70대 분이신 것 같은데 이분이 300장을 유포했는데 네. 그것 때문에 벌금 100만 원을 선거법 위반으로 받았더라고요. 그럼 죄수복 입고 있는 사진이 뭐냐? 저희 사진 한 가지 좀 보여주시면 요 사진이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거 지금 실제 사진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재명 대표 얼굴을 이제 합성을 해놓은 건데 너무 자연스러워 보여서 좀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저게 지금 실제 사진이 아니고 합성이 되어 있는 이재명 대표의 모습이고 이분이 그리고 그 전단지라고 해야 되나 여기다가 이제 뭐라고 또 적어놨냐? 더불어범죄당 자체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범죄 카르텔 집단입니다라고 하는 문구도 적혀 있었다고 해요. 저는 근데 이거를 보면 좀 씁쓸하다는 생각이 든 게 아니 뭐 이 정도는 그래도 풍자로 좀 볼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근데 뭐 이게 법적으로 잘못된 거면 처벌을 받아야 될 텐데 이분이 지난 총선 때 이거를 뿌렸다고 해서 한 3월 요때쯤에 이제 된 것 같은데 그러면 법원 판결이 심까지 나오는데 6개월밖에 안 걸렸습니다. 빠르네요. 이런 네. 것도 정의 구현이 빠르네요. 그러니까 선거법 위반인데 일반 국민은 선거법 위반 말대로 6개월 이내로 1심 선고가 100만 원이 나왔는데 거꾸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선거법 위반에 지금 2년이 훌쩍 지났는데도 아직도 재판 결과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좀 씁쓸하더라고요 보면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사람의 피고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예, 그럼 이 사람들의 그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들의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재판을 지연시키거나 혹은 빨리하거나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 이게 사법부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그렇죠. 권위를 떨어뜨리는 거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은 국민이 한 거잖아요. 저거. 그렇죠. 국민이 한 건데 그럼 이런 것들은 진짜 어떻게 보면 풍자의 한 부분으로 봐줄 법도 한데 제수복이 잘 어울려서 오해의 소지는 있지만 가짜라는 거 누가 봐도 알잖아요. 아 그럼요. 누가 더 단지 가짜란 거 저렇게 알죠. 잘 어울리기 힘들 뿐이지. 네, 근데 누가 봐도 아는 건데 네네네. 저렇게 따지면은 어. 옛날에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 생각해 보십시오. 여성 나체 사진 갖다 붙여놓은. 그렇죠. 예. 그리고 이번에도 윤석열 대통령 지금 대통령 된 이후에 뭐가 있었냐면요. 그 만화진흥원인가요? 부천에 있는 건가? 거기에서 공모를 했는데 고등학생 한 명이 성렬 열차라고 해서요. 윤석열 대통령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 열차에 뒤에 칼을 든 검사복을 막 네. 검사들이 서 있고 기억납니다. 김건희 여사가 타 있는 이게 금상인가 수상을 해서 그 작품을 게시를 해놨었을 거예요. 전시회에. 네. 예,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지금 만화진흥원에서 저는 제가 봤을 땐 심각하게 잘못을 물어야 되는 사건이었거든요. 그럼 마치 이거는 그럼 진실이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진짜로 검사들 칼창 검사들을 태우고 검찰 정치를 했냐? 이거 막 휘두르고 있는 것이냐? 그럼 이런 것들도 정치적인 해석이 분분한데 그 고등학생이야 그럴 수 있다 치더라도 네. 만화진흥원에서 그건 충분히 통제했어야 되는 문제가 그렇죠. 아닌가. 근데 이런 것들도 정의의 잣대를 이렇게 저렇게 다르게 되면 사법부의 신뢰가 떨어지는 것이다. 맞습니다. 진짜 이게 일반 국민들은 당하고 권력자이기 때문에 재판 결과가 늦춰지고 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법 신뢰가 떨어지는 건데 저희가 그러면 이재명의 일단 선거법 위반 같은 경우는 범죄 혐의의 정도로 봤었을 때는 저는 지금 합성 사진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그럼요. 네, 이거는 차원이 다른 문제인데 많은 분들이 민주당 쪽에서 일단 그렇게 주장을 해요. 아니 김문기 씨를 모른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국토부의 압박을 받았다라는 거는 어쨌건 이재명 그건 주관적인 거 아니냐. 모르면 모를 수도 있는 것이고 압박을 자기는 받았다고 느꼈으면 느끼는 것인지 이거를 어떻게 객관적으로 법적으로 처벌할 수가 있냐. 민주당이 이렇게 반발하거든요. 네. 처음에는 분명히 압박 아니라 협박이라고 방송에서 나와서 얘기를 했고요. 협박을 협박. 받았다. 네. 국토부의 협박을 받았다라고 했는데 음. 사실 국토부의 공문이 오픈이 되었고 네, 공문에서 귀시가 알아서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귀시가 알아서 판단하라고 한 거. 그 공문도 발견이 됐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위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지금 이게 허위 사실 중에서도요. 허위 네. 사실의 대상이 지금 국토부인 거예요. 이건 재질이 아주 나쁘죠. 네, 재질이 아주 나쁘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부분들도 본인이 대통령에 당선되기 위해서 지금 허위 사실을 유포했는데 이 허위 사실의 정도가 단순치 않고 국가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저것도 덮어씌우고 있는 거잖아요. 아까도 말했지만은 우리가 우리 죄를 면하기 위해서 거짓말 사람이 할 수 있다 치자는데 근데 그렇다라고 해서 남한테 덮어씌우는 건 쉬운 일이 아닌데 지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개인을 넘어서 기관에도 덮어씌우고 네. 아니 그리고 이번 재판에 보면은 특징이 지난번에는 이제 국토부였다가
이번에는 행안부에다가 그렇죠. 청와대 비서실이랑 국토부 그러니까 세 개가 이제 자기를 압박했다라는 건데 그러면은 대한민국 생각할 수 있는 모든 행정기관 아닙니까? 아니 네. 그리고 중요한 게요. 공무원들 네. 중에서 어떤 누구도 우리가 압박받은 적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네. 공무원 당사자들이 우리가 뭐 압박까지 받지는 않았는데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지금 이렇게 공무원들이 진술한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지금 뭐라고 했냐면 검찰로부터 기소를 안 하기로 약속을 받았고 이제 또 그렇죠. 검찰까지 덮어씌우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 이재명이 하는 말은 다 의혹인 거예요. 자기의 생각인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럼 자기의 생각대로 이야기하고 주장하는 사람, 자기의 기억, 자기의 편의대로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을 뭘 믿고 지금 공당의 대표를 시킨 것도 억울한데 이런 사람 대통령 되면 되겠습니까? 아, 그러니까요. 싹을 밟을 수 있을 때 밟아야죠. 이거. 싹을 밟을 수 있을 때 밟아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지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국토부 압박을 받았다라는 게 아니, 압박을 받은 게 자기 주관적인 건데 그걸 어떻게 처벌하냐라고 민주당은 얘기하지만 아까 대변인님 얘기하신 것처럼 국토부의 그 문건이 이미 다 공개가 됐고 지금 압박을 받은 게 개인적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이 하는 말을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논점을이기거든요. 압박을 내가 개인적으로 받았다고 생각하면 이게 어떻게 허위 사실이냐. 근데 논점은 이게 아니었던 거고요. 논점은 지금 너 왜 백현동 땅을 4단계나 상향해 줬어. 예. 자, 여기에서 국토부가 압박을 했어. 라고 해서 지금 4단계를 올렸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사실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국토부는 4단계를 상향해라 마라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럼 자기가 결정한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에서 중요한 지금 국민들의 투표에 영향을 미칠 것은 이재명이 백현동의 땅을 4단계 상향 조정했는데 이게 지금 대한민국 건국 이래 본 적도 없고 앞으로도 있지 않을 일이에요. 이게. 그럼 지금 이러한 해괴한 짓을 했는데 여기에 이재명 대표가 이 건을 알고 있었냐? 왜 알고 있었다라면 뭔가 이득이 주고받거니 하지 않고선 일어날 일이 없으니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이게 팩트인 것인데 계속 사건의 본질을 딴 데로 또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지금 여기서 주안점을 둬야 될 것은 백현동 4단계 종상향을 시키는데 이 사건 자체를 이재명이 알고 있었냐, 알고 사인했냐, 모르고 사인했냐는 거예요. 예. 근데 여기서 국토부의 압박을 받다 자체가 이거 지금 회피 전략이죠. 그렇죠. 사실 이미 얘기해 주셨던 부분은 김인섭이나 정바울 재판을 통해서 다 위법한 게 드러난 상태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사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뭐 국토부를 뭐 압박을 받아서 했다라고 하는 거는 일반 국민과 재판부가 느끼기에는 오히려 변명거리로 쓰는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충분히 판단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저희가 그리고 네, 재밌는 거 말씀하시죠. 하나 네. 말씀드릴게요. 여기 김진성 씨라고 이건 위증교 사건인데요. 네네. 그 이재명 당대표가 지금 그 김진성 씨한테 그 위증교사를 시킨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게 김진성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이 사람이 지금 이재명의 아주 최측근인 김인성 과 공모해서 백현동 개발 사업 등 알선 대가로 70억을 수수하기로 했는데 이 중에서 35억을 이미 챙긴 혐의를 받고 재판받고 있죠. 네, 지금 이런 게 있고요. 또 지금 이 사람이 경기도랑 계속 일을 해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2019년 2월부터 4월까지요. 경기도에 납품을 알선해주는 대가로 무선통신 장비 업체에 7천만 원을 또 수수했던 혐의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런 이 사람이 이렇게 경기도와 이런 알선 일을 하고 있다. 그리고 김인석과 친하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합리적인 의심은 얘 결국에는 돈을 밝히는 애구나. 이런 알선 등을 하면서 뽀찌 받고 다니는 애구나. 그럼 이게 나를 위해서 위증도 할 수 있겠구나. 네, 한 거 아닙니까 이거. 그러니까 얘한테 이익을 주면 그리고 당시에 경기도지사의 파워면 얘 얼마든지 키워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내가 지금 이러한 위치에 있는데 얘가 머리 좀만 돌아가면 나를 위해서 위증 정도는 충분히 해줄 수 있을 것이야 라고 생각하고 위증 교사를 했다라고 보는 것이 아주 합리적이죠.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위증 교사에 의해서 내가 위증을 했다라고 실토까지 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어쨌든 체포영장 당시에 우리가 실질 검사할 때 판사가 그렇게 이재명 편을 들어주면서도 위증 교사에 대해서는 소명되는 것으로 봅니다. 그렇죠. 네. 그 유창훈조차도 네. 당연히 그거는 소명됐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이 판결이 빠르게 날 일만 남았다. 그렇죠. 네, 서둘러 주셔라. 네, 그래서 충분히 검찰도 이미 작년 8월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내용입니다. 이 위증 교사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재판부도 결정을 좀 내려줘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